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냐마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임석윤 조각가. 아들 임민택 조각가. 지금 좀 넘어왔어요. 더 밀어요. 아니, 땡겨. 더. 이심전심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때론 눈이 되고 때론 마음이 됩니다. 분야를 굳이 따지자면 조각을 걷는 그 동반자죠. 부자 간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작품에 담으면서 그 조각이라는 길을 같이 동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꿈꾸는 행복 조각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봄을 기다리는 김제 평야를 가로질러 들녘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문을 연 작은 미술관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뒷모습,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선 하나, 무늬 하나에 작품의 균형과 완성도가 달라지기에 온 몸과 마음이 작품을 향해 있습니다. 돌작업에 있어서 입체를 깎기 위한 덩어리를 에스케치를 먼저 하는데요. 돌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케치를 하고 에스케치를 한 거를 돌에 그려 보면서 큰 덩어리를 어떻게 깎을까를 먼저 체크를 하고 본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수년간 해온 일이지만 여유와 요령이 통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는지는 손때 묻은 공구들이 증명해 줍니다. 저희가 조각을 하는 데 있어 필수 도구들인데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얼핏 보면은 공구상과 온 것 같이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마다 다 저희가 필요한 공구들입니다. 저희가 재료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공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임민택 작가의 작품은 물, 불, 땅, 바람, 하늘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을 입체의 여백으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지금의 글을 읽게 한 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주택 2층이 아버님 작업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놀다가 동네에서 놀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야, 너희 집 가서 놀자 하면은 우르르 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 애들은 왜 하필이면 전부 2층으로 가고 싶어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 흙으로 사람이 있네? 오, 흙으로 뭐가 있네? 하면서 신기하던 과정이 저한테는 그게 약간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아, 남들 집에는 없는 게 우리 집엔 있구나. 우량아 선발대회 출신으로 누구보다 건강했던 민택 씨는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요. 반대로 조각가이자 35년간 미술 교사로 재직했던 아버지는 아들 민택 씨가 닮고 싶은 미래였습니다. 제 자식이 제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또 그런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또 아빠와 같이 이렇게 가면은 더 쉽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는 물론 추구하는 작품 세계까지 다른 듯 닮은 두 사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한데요. 두 사람은 어느새 미술계 선후배가 됐습니다. 교직 생활 중 조각가 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던 임석윤 작가. 그를 조각의 세계로 이끈 건 영화입니다. 제가 원래 서양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서양화를 하면서 제가 그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반했겠지만 저는 그 배경에 나오는 건축물과 조각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나도 저런 그 조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영화 한 편의 감동으로 고교 시절 건축가를 선망했던 그는 조각가가 됐고 1992년 상대주의를 선언하고 동양의 음양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적 형태, 한국적 그 모습만이 진정한 그 한국적인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적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조각을 하면서 한 면을 한번 잘라봤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입체가 나오고 한쪽은 평면이 나오고 여기에 양과 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상반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낱 돌덩이였던 것들이 형체를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한 작품들. 작가는 보이지 않는 작품의 뒷면까지 또 하나의 작품 세계로 채워 넣었습니다. 임석윤 작가의 작품과 실력은 전라북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주 빙상 경기장에 있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조형물. 공모전을 통해 당당히 입상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하면 좋은데요. 글도 또 광 한번 다시 내주고 하면 더 좋을 판인데 어차피 할 때 어차피 샌딩 부분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닦기가 힘들지. 그 부분만 샌딩도 같이 닦아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건 천상 그냥 닦는 수로 해야 해. 닦는 걸로. 아니 그걸로 근데 만들고. 그 샌딩 부분이 닦아질 염려가 있다니까. 이게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상징 조형물인데 이 세계 그 대학생들의 축제잖아요. 바로 밑에 그 지구의 모양을 형태를 반석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 위에 대형 그 U자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스케이트의 칼날을 이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동계 유니버시아드의 성격을 나타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부터 전북을 대표하는 대형 조형물 대부분이 임석윤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인데요. 이처럼 내노라 하는 조형물들을 선보이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까지 받아 전국의 조각가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실력가입니다. 여기 산화된 철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새카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보면은 진짜 너무 볼품사나워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 그건 유지 보수에 관한 문제니까 항상 그런 것을 신경을 써줘야 돼. 자랑스럽죠.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그때는 조각을 시작한 때도 아니었고 그냥 마냥 이거 한다만 생각했지 제가 직접 이 분야에 뛰어들고
저도 그 조형물을 해보고 하니까 지금은 그 컴퓨터가 발달해서 모든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걸 수동으로 가동해서 모든 인력을 가동하고 모형도 직접 제작해보고 3D 프린터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네.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노력들이 오래도록 보존되길 바랄 뿐입니다. 조형 미술의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인체 미술 해부학 조형물은 최근 뜨고 있는 조형 미술입니다. 저희가 조각에서 인체를 만들 때 그 흙 작업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이게 신봉 단계인데요. 신봉을 묻고 그 위에 흙을 얹어서 묘사를 해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즈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동세적인 거, 비례적인 거, 선적인 거를 모두 한 번에 여기서 제가 함께 연구가 가능합니다. 삼형제 중 장남인 임민택 씨는 중국의 대표 미술 교육기관 북경중앙미술학원에 외국인 최초로 본과에 합격한 유학파인데요. 14년의 해외 활동을 정리하고 미술관과 학교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된 계기도 그 조각 쪽에서 보면은 인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동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체에 대한 기본 선에서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인한 이 선의 변화에 대한 동작을 저는 거기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이 움직이면서 선에서 선이 만나고 선에서 선이 이어지고 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형상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인체의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인체 조형 해부학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뼈와 근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부와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좀 더 아름다운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 해부 도감부터 근육의 변화까지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걸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저희가 의대하고 협업을 해서 한 번씩 그 해부학 수업도 듣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의대에서 하는 인체 해부는 그 장기 위주나 근육 위주로 가지만 저희는 그 피부 표면에서의 움직이는 동세에 대한 근육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의학 쪽에서도 그쪽에 관한 그 해부학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참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공부가 다 기초적으로 돼 있어야 그 인체 작품에 있어서 그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는 병행돼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민택 씨의 근성. 덕분에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인체 조형 해부학 과정도 누구보다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각 과정이 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분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수련을 해야 하고 본인이 느끼고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반인들과 다른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특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민택 씨가 미술을 시작한 건 고교 2학년 때. 미술학도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숨은 재능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19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해외 출품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분명히 저는 이제 공부를 했던 건 인체지만 아무래도 그 똑같은 인체 과정 속에서 제가 혼자서라도 독보적이고 싶었던 것은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이라는 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창작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 큰 목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작품도 그 건공감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안에 있는 건공감리를 형성한 작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유학 시절. 작품을 통해 고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모처럼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기 위해 외출에 나섰는데요. 혹여 작품이 훼손되거나 흠집은 없는지 찬찬히 둘러봅니다. 그 작품 제목은 상생입니다. 상생. 여느 삶과 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인생이 있지만 제가 조각을 하면서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제가 사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이룩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과 똑같은 의미 같아요. 둘 이상이 서로를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의 상생. 마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각가의 삶을 살며 서로가 조화롭게 잘 살기를 바라는 민택 씨의 바람 같습니다. 이른 아침 미술관 앞마당이 소란스럽습니다. 그 브론즈 작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다 돌만 있으니까 거기 브론즈가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미술관은 아버지 임석윤 조각가가 30여 년 전부터 소원하던 꿈의 공간인데요. 봄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 내릴 때 이 수평을 먼저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밀게, 그리고 이쪽 면이 정면 이쪽으로 오게끔 앞으로 오게끔. 하나, 둘, 셋. 걸쳤어요. 그렇어? 네. 그 다음에 내려. 미술관을 시작으로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앞에서 한번 부자의 보세요. 마지막 바람. 조금만 더. 약간 더 올려 되겠어. 약간 더 돌려 됐어. 대중들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술계 동료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그 학곤의 조각공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감상 공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3천여 평의 논 위에 마련한 미술관에는 전시실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들이 자리해 있는데요. 특히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프랑스풍 카페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으로 늘 향긋한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곳을 그 조성했을 때부터 그 목표는 가족이고 또 아버님 부자간에 같이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역할을 누가 뭐 하자 뭐자 하기보다는 그 보이는 곳곳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생각이 같더라고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선생님. 미술관이 생긴 뒤로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졌는데요. 부자의 바람대로 모두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금구면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요. 이쪽에 이 근방에 이제 서양화 하시는 분, 한국화 하시는 분, 뭐 조각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가끔 여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모여요. 우리는. 나는 개인적인 합적인 질문인데 밑에 이거 작업 잘 돼야? 예? 작업 잘 돼야? 주중하고 주말에는 다 여기서 상주하니까요. 예. 그때 틈나는 대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장르는 다르지만 창작의 고통을 알기에 동료이자 이웃의 관점에서 서로를 응원해 줍니다. 왜냐면 근무에 하면은 그냥 일반 모임 두 가지 걸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빠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창작이니까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했던 길 갔던 길이니까 조금만 헤치면서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누구의 아들을 넘어 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민택 씨. 여자가 오랜만이다. 하루 잘 보냈어? 현재 대학에서 인체미술해부학 실기 강사로 활동 중인데요.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저희가 미래성을 보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언젠가는 그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빛을 본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지금 하는 과정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라고 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법, 대충보다 제대로 하는 법. 자신이 그랬듯 제자들 역시 스스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원래 저도 2학년 때 군대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무섭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업 시작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굉장히 다 돌아가면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열정이랑 학생에 대한 애정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응원해준 아버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내 편처럼 든든하게 힘이 돼준 아들. 과연 두 사람이 꿈꾸는 행복은 뭘까요? 앞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빛을 좀 발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앞으로 건강히 쭉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작업도 하시면서 편한 여생 보내시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대중들에게 많이 선보이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예림미술관이 널리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잘 깎고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어제도 오늘도 같은 추억을 새겨 넣는 임석윤, 임민택 조각가.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부자의 조각상 기대해 봅니다.